혹시 엄마표 영어를 하시면서 많이 힘드신가요? 그러면 엄마표 영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셨던 새벽달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엄마표 영어가 엄마표 학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 선생님이야. 내지는 공부방 선생님이 돼서 일정 분량 문제집 풀게 하고, 그리고 영어도 소리 내서 낭독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학원 커리큘럼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음, 이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를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기술을 아이한테 연마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있고 일정한 학습 양이 있고, 그러니까 채워야 될 시간, 뭐 풀어야 될 학습지의 양, 그러므로 맞아요. 학습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1 학년이면 AR 레벨 2 정도는 나와야지, 뭐 이런 거, 그런 결과를 또 추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부탁드렸거든요. 아이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재밌고 음, 신나는 놀이라고 음. 생각되는 상태로 영어를 대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네, 이 영상은 2년쯤 전에 제가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이라는 책을 내면서 새벽달님 유튜브 채널에서 라방을 했었는데, 그때 새벽달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저 말의 깊이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도 맘코칭을 하면서 500명이 넘는 엄마들을 만나보고 그 엄마들과 함께 저희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긴밀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어를 잘해야 되고 이제 부모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새벽달님도 엄마표 학원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히 집에서만 해야 되는 게 엄마표다,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런 건 엄마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해야만 엄마표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야 되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이제 다른 생각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사실 엄마표 영어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정의가 명확히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표 영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특정 분야의 엄마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엄마표 영어 같은 거 안 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표 영어가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표 영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더 많이 알리고 싶고,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엄마표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게 저희 집에서 했던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현서라는 아이가 8살 때부터 굉장히 영어를 즐겁게 유창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현서 모습을 잠깐 보시면, 현서 아빠 그 책 너 읽었던 거 요약 좀 해줘. Okay. Oh, and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the book of Big Snip that I read myself. This was a very fun and very brilliant idea. Okay, let's just start the story. Okay, are you ready to get into the story that I'm telling you? Okay, let's just get in here. Night of Great and the Big Snip. Do you know if this is a big snip? You're going to know later. 네, 굉장히 즐겁게 잘 하죠.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 정도, 집에서 해서 저 정도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했던 방법이 부모가 영어를 잘해서 아니면 아이가 좀 특출나게 언어 감각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잘했던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고 정말 쉽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즐겁고 효과도 좋고, 무엇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이 거의 안 들었거든요. 유튜브, 넷플릭스하고 뭐 호두 잉글리시라든지 리딩 앤 ORT를 하면서 6년 동안 썼던 돈이 월 한 3만원, 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효과도 이렇게 좋았으니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과 꾸준함, 그리고 개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서가 4살 때부터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정말 재밌어하는 영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현서한테는 이게 전혀 학습이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가 재밌어하는 영상을 꾸준히 봤었고, 6살, 7살 돼서부터는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나면 현서한테는 이 영상 보는 게, 영어 영상 보는 게 그냥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상으로 아주 즐겁게 듣기 노출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는데, 엄마표 영어다 하면 엄마가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한테 이렇게 티칭을, 아이랑 같이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많잖아요. 왜 많은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요, 뭔가 열심히 힘들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약간 신화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한 노력을 들여야 하고 힘들게 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뭔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시키려고 하고, 현선애가 했던 것처럼 아이가 즐겁게 영상을 본다? 그거는 학습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다양한 육아서를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저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부모로서 뭘 해야 되는지, 4살에는 뭘 하고 5살에는 뭘 해야 되고 6살에는 뭘 해야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리스트,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의 리스트들을 잔뜩 공부를 하고 그거를 꼭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부모라는 주변에 이제 그 시선도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좀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제가 좀 비약이 지나친가요? 네,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 엄마가 많이 공부하고 자료도 많이 모으고 뭔가 엄가다나 이런 걸 하면서 학습 자료도 직접 만들고, 그리고 그걸 아이한테 같이 해주고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꼭 그런 육체적 노력이나 힘듦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살 게 많은데 그 돈을 막 아껴서 아이한테 교육비로 쓰기 위해서 뭔가 좋은 교육 상품을 사준다든지 전집을 사준다든지 비싼 학원에 보낸다든지, 이러면 뭔가 부모의 역할을 한 것 같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왠지 나도 좀 힘들게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아이 역시 놀면서 즐겁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힘들게, 왠지 아이가 좀 괴롭게 해야지 잘 될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즐거움이고 그런 거를 좋아하고, 또 아이 역시 엄마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친구들이 없진 않죠.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진 않거든요. 책 보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부모와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저게 정답이구나, 저걸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기도 하고, 열심히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조급함을 느끼고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정말 현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현서 엄마나 저도 사실 그렇게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하면서 힘들게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즐겁게 할 수 있고 현서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는, 현서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영어도 즐겁게 하면서 또 굉장히 잘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주로 했던 것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주 재밌는, 현서가 제일 좋아했던 영상을, 그것도 이제 보상으로 할 거 다 하면 이제 보여줬었고, 영어책도 사실 많이 읽어주진 않았어요. 현서가 영어책 읽는 걸 좋아했으면 우리가 꾸준히 읽어줬겠지만, 영어책 읽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서 8살 넘어서야 ORT 같은 것을 좀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주로 한글책을 많이 읽었죠. 그래서 한글책을 100권을 읽었을 때 영어책 1권 정도, 이 정도 비율로만 해줬고, 그냥 영상만 아주 즐겁게 주구장창 봤습니다. 제가 책 읽기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당연히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서도 이제 듣기 노출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책만 읽어서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극, 다양한 자극을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듣기 노출 시간을 채워주기가 사실 힘들죠. 왜냐면 대부분 엄마가 읽어주셔야지 될 텐데, 엄마가 한두 시간씩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게 사실은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학습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7세 전까지 읽기 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해서 공교육에서는 7세가 되어야지 이제 읽기 교육을 한다고 하죠. 왜냐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놀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조기 교육, 그러니까 일찍부터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대학 입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내려와서 이제 7살 취학 전부터도 입시를 대비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학습을 좀 너무 일찍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역시 취학 전에는 이런 학습보다 놀이 그리고 아이의 동기에 기반한 다양한 자극, 다양한 경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서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해줬고, 무엇보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한 글책 읽어주기였죠. 그래서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해줬고, 이와 함께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이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 발달도 되고 인지 발달도 되고 뇌 발달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이 되는 거죠. 엄마와 아이가 유대감 형성이 되면서. 네, 아무튼 정리해보면 엄마표 영어에서 중요한 것은요, 뭔가 이렇게 학습으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엄마 모두 더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니 이제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입니다. 이게 사실은 절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꾸준히 하려면 아이들은 사실 즐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하면 되고, 아이가 학습을 좋아한다고 하면 학습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도 뭔가 학습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할 수 없고요. 특히 학습을 하게 되면 엄마가 기대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기대치가 생기게 되면 자꾸 아이한테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한숨을 쉬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꾸준히 하기가 힘들고, 꾸준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와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아이의 정서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대부분 집에서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그런 집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현서한테 제가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자꾸 싸우게 되고 현서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의 본질은 바로 개인화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재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게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적인 학교라든지 학원 교육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성향과 재능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된 채 어떤 표준에 맞춰서, 평균에 맞춰서 과정들이 짜여져 있고, 이 과정을 진도에 맞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른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느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방향이나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줄 수가 없죠.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 교육을 봐준다고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거를 가르쳐 줬어야 됐겠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에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공부를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방법들, 학습 방법들을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특히 공부 열심히 해서 아는 게 많으신 부모님들은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4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5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6살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거보다 조금만 느리게 한다? 그러면 불안해지고 그때부터 조급해지면서 아이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나는 못하는 아이인가? 자꾸 엄마를 실망시키게 되네? 이러면서 점점 자존감도 낮아지고 더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적기에 이런 걸 못했을 때 엄마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다 못했다는 어떤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시선도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집에서 엄마표, 아빠표 또는 이런 부모표 교육을 했을 때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아이가 원하는 것, 잘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가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거고, 거기서 성취 경험을 그렇게 겪게 되고 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어떤 그 커리큘럼, 적기 교육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이가 원하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아이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여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게 엄마표 영어, 아니면 뭐 부모표 영어, 아니면 부모표 학습 이런 거의 본질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엄마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중에 한 60-70%는 워킹맘이시고요. 워킹맘들은 정말 일하는 것도 힘들고 육아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부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육아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가치가 예전보다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적인 성공이라든지 어떤 물질적 풍요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다 보니까 뭐 엄마 아빠 할 거 없이 아이 교육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더 많은 나의 시간과
어떤 노력을 투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엄마든 아빠든 일정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고 아이 교육에 신경을 더 쓰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커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고, 이거는 진짜 억만금을 줘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표 영어라든지 부모표 학습을 한다는 것도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런 독립적인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학습이 그렇게 중요한가? 저는 이런 학습보다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이의 꿈을 찾아주고, 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기보다 남들이 하는데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를 자꾸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시면서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보다,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먼저 시작해서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인해서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진짜 그렇게 키워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봤는데, 더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엄마표 영어가요, 정말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엄마표 영어를 실패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너무 힘들게 하시거나 힘들게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말이 100%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엄마들 100%를 다 관찰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나름 오랜 기간 많은 엄마들과 소통하고 관찰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엄마표 영어를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또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면서 난 이런 거 못해, 난 이런 거 안 해 라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엄마표 영어는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엄마가 뭔가 다 해줘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정말 잘 맞는 방법을 즐겁게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부모는 어떤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것들 엄마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엄마표 영어라는 거는 아이도 엄마도 뭔가 힘들게 애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학습을 하기보다 아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부모와의 어떤 유대감 형성, 애착관계 형성을 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게 저는 엄마표 영어의 이제 본질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불안하거나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 앞에서 뭔가 끌어준다 이런 생각보다 아이 뒤에서 아이가 가는 방향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듬뿍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아이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말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맘코칭을 통해서 이제 막 관찰한 엄마들을 보면요,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자꾸 힘이 들어가고 아이한테 뭔가 이제 강요를 하려고 하고 막 통제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는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드는 것 같아요. 관계도 더 안 좋아지게 되고. 근데 오히려 힘을 빼고 아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엄마도 즐겁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오래 꾸준히 하면서 성공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하실 때 너무 큰 기대,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뭔가 효과가 빨리 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즐겁게 꾸준히만 하다 보면 될 거다.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즐겁게 할 때 칭찬과 사랑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아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좋은 효과가 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효린파파님을 만났는데, 효린파파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신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